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작은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공부를 잘 못하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셈이 빠르고 돈에 눈을 빨리 뜬 탓에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같은 또래보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만 30이 다 되도록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원래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옥석 가리는 눈도 뜨이고 여우같이 따질 거 따져야 시집도 잘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솔직히 젬병이었습니다. 물론 20대에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남자 만나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임자 만났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인생 쓴맛 다 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지금 현재는 비혼주의자가 되어버렸네요. 결혼까지 생각하던 그 사람과 결혼을 깨버린 건 결혼 준비 과정 동안 보여준 남자친구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제가 가진 조건과 재산에 욕심낸 예비시모의 속물근성 때문이었어요. 마치 저의 재산을 자기 것이 된 마냥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예비시모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요즘 남녀 평등이랍시고 반반 결혼이라는 걸 유행처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반반 결혼은 여자가 무조건 손해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집 남자와 반반 결혼은 절대 비추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결혼할 뻔했던 제 전 남자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은 저와 동갑내기로 제 여동생 남자친구의 지인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의심이 많은 편이라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 사람은 공기업에 다녔는데 일단 안정적인 직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고요. 아직 제 주위에는 결혼한 친구보다 안 한 친구들이 더 많고 요즘은 30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30이 넘어가면서 결혼, 미래, 남편, 아이 이런 것들이 상상 아닌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레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귀는 사람에게 자기 재정 상황을 얼마나 오픈하시나요? 제 생각에 100%다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사귈 때는 당연히 그랬고요. 만나면서 서로 집안 사정이나 각자 사정을 조금씩 파악해 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남자친구 집이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정 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게 결혼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 또래 친구들 만나면 남자친구의 경제력이라든가 집안 환경 같은 게 서로 비교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은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역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은근히 자기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주영아,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인데 어때?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더라. 남자친구가 이번에 성과급 좀 짭짤하게 받았다고 선물해줬어. 결혼nhiệm을 미리 당겨서 받은 셈 치려고 하는데 어때? 와, 정말 예쁘다. 너 그 반지도 엄청 비싼 브랜드잖아. 지금 네 몸에 휘감고 있는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구나? 뭘 알부자인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결혼할 때는 한 번 사는 거지 평소에 살 수 있겠어? 평생 한 번이니 사치 좀 부려봤다. 넌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네게 관심이 없는 거잖아. 네 남자친구는 너 진짜 떠받들고 살아야 해. 친구는 그것들 외에도 선물 받은 것들 자랑해. 결혼하면 살 신혼집을 시댁에서 해줬다며 자랑에 자랑을 늘어놓는데 저는 남자친구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손에 꼽는 처지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챙기고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일화들을 쭉 늘어놓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주영아, 너 혹시 남자친구한테 다 퍼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설마 너 집 있는 거나 돈 버는 수입 다 오픈한 거 아니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그러지 마. 근데 그때 약간 숨이 턱 막히고 뭔가 할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연애 스타일이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물론 자세한 건 재산 상황은 말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본인보다 수입이 많다는 건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대1로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이 제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돈을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벌이인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 생활비도 같이 부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돈 쓰는 걸 매번 말리면서 버릇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랄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친구도 언제부턴가 그걸 당연하듯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돈을 나보다 버니 내가 안 내도 되지?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잖아. 그땐 내 얼굴 맡길 테니까 지금은 네가 조금 더 부담해줘. 남자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귀는 초반에 제가 사업을 하는 게 무슨 구멍가게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큰 돈을 번다고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월 순수익이 600에서 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외제차를 끌고 데이트하러 나타나자 엄청 놀라더라고요. 와, 주영아, 차 진짜 좋다. 혹시 너 무슨 갑부 이런 거야? 아님 부모님 차야? 이러길래 아니, 내 돈 벌어 내가 산 거야. 부모님 도움 안 받은 지 오래야. 지금은 내가 용돈까지 드리지. 혹시 나 다음에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차를? 현호 씨 차 있으면서 굳이 내 차를? 아니, 우리 부모님 이런 외제차 한 번도 안 타보셨거든.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 이후 가끔 저한테 차를 빌려달라 부탁하기도 했고요. 물론 뭐 어디 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친구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내가 남자친구 2년 만나면서 선물을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조그만 지갑이라도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요즘엔 만나면 밥값도 거의 내가 내는 것 같고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가끔 서운해. 그랬더니 친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김주영! 너 설마 호구 잡히면서 연애하는 거 아니지? 너처럼 돈 많고 이쁘고 꿀릴 것 없는 애가 왜 남자는 그런 거지 같은 남자만 만나는 거야? 사진 있어? 한번 보여줘봐. 어머, 얼굴도 더럽게 못생겼네. 야, 그냥 헤어져.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친구는 당연히 제 편이니 그렇게 말한다지만 갑자기 친구와 처지가 비교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속물처럼 생각되더라도 너무 미치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쭉 만났던 건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좀 안 쓰는 것뿐이지 아프다고 하면 진짜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해주고 맨날 저한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연애가 처음이라 비교 대상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요. 지나고 보니 그것도 제 착각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만 하나 놓고 보면 참 좋았습니다. 그때쯤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결혼해서 같이 돈 모으고 집도 사고 싶은데 주영이 넌 어때? 나도 하고는 싶지. 근데 현호 씨가 돈도 아직 모자라고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재촉 안 한 거야. 나는 30 중반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거든. 돈이야 같이 벌면 되는 거잖아. 나는 월급쟁이지만 너랑 같이 모으면 우리 부모님 용돈 드려도 나 혼자 벌 때마다 금방 모을 것 같은데 내가 3천 정도 있으니까 같이 돈 보태면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네가 나보다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네 돈 내 돈 따지지 말고 일단 같이 보탤 수 있는 만큼 보태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저도 물론 결혼하고 싶죠. 문제가 있다면 결혼하자고 해놓고선 본인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돈을 벌어서 그런가. 제가 생각한 30대 초반 남자의 재정 상태와 실제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동갑이고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저는 32살 남자라면 집안 도움 없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5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모은 돈이 고작 3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30대 초반이 집을 자기 힘으로 해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정이 안 되는 건 당당하게 얘기하고 반반씩 해서 양쪽 집안 서로 꿀리는 거 없이 하자고 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열심히 모으자고 하는 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조만간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으러 오겠다 말씀은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한 지 얼마 안 되어 좀 짜증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분양받아 놨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대출이 1억 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분양받았을 때보다 거의 2배 넘게 오른 상태이고요. 사귀면서 말한 적도 없었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거라 원래는 결혼할 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 했는데 임대계약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공기업에 다니고 법률 문제를 잘 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발목을 잡게 되더라고요. 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 남자친구가 갑자기 좀 속물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결혼하자고 할 때는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우리 힘으로 얻어보자고 하던 사람이 그 이후로는 결혼 이후 들어가 살 집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당연히 은연중에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 아파트 말이야. 전철역이랑도 가깝더라. 출퇴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근처에 시장도 있고 퇴근할 때 장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말을 하길래 역세권이니 살기 좋아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하더군요. 거기 시세가 지금 8억이더라? 와, 너 대단하다. 앉아서 몇 년 만에 몇 억을 번 거네? 라며 놀랍다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자니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걸 또 알아봤다는 것도 싫었고요. 지금 전세 계약 중이고 끝나면 전세금 조금 높여서 대출 갚을 거야. 우리가 들어가려면 세입자 전세금 빼줘야 하는데 현호 씨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명의는 내 거지만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은 집이고. 너 갑자기 말투가 좀 짜증스럽다. 내가 언제 네 집 들어가자는 말 한 적 있어? 혹시 내가 그 집 탐낸다고 생각하나 본데 걱정하지 마. 나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넘보지 않겠다는 각서 쓰면 좀 믿어주겠어? 나 그렇게 속물 아니야. 좀 섭섭하려 그러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속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면서 오피스텔 월세라도 어쩌던 말을 하던 사람이 그 말은 쏙 들어가서는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아파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딱 알 수 있었죠. 정말 남자라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구해서 시작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현호 씨 사정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만난 건 가진 게 없어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노력하던 모습이 좋아서였는데 자꾸 나한테 의지하고 허세만 늘어가려고 하면 나는 결혼 다시 고민할 거야. 4명이지만 우리 신혼집으로 하려던 3억 5천 세입자 보증금은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 후로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나 봐요.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시간 괜찮은 날을 묻더라고요. 주영아,
혹시 시간 언제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한번 봤으면 하시는데 언제 한번 우리 집 같이 가자. 아직 우리 결혼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난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는 건데 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편하게 가면 되니까. 어머니가 너 한번 꼭 보고 싶다셔. 내가 자랑 많이 했거든. 남자친구가 편하게 밥이나 먹자고 했지만 그게 어찌 편한 자리겠어요? 몇 번을 조르길래 맘먹고 저도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남자친구에게 가족에 대해 들은 건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의 외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고요.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났을 시절엔 외아들이라는 걸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들었고요. 대충 어디에 살고 가게도 같은 동네에서 하고 있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 가는 자리이니 제 딴에는 과일이랑 꽃 사들고 남자친구 집을 갔습니다. 아버님이 가게에 계신다고 먼저 가게에 들러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식당을 하신다길래 어느 정도 번듯한 가게를 하시는 줄 알았지만 막상 가보니 간판도 허름한 동네 분식집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얘기하던 것과는 달라 속으로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하고 같이 남자친구 집에 아버님과 같이 가는데 물론 사는 동네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허름한 빌라에 세 식구가 사는 거 보고 속물같게도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20년을 넘게 살았고 아버지 명의의 집이라고는 했지만 그 세월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재테크를 위해 한 번 옮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손님이라고 신경 써서 밥을 차려주셨길래 예의상 밥그릇까지 다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일어날까 말까 주춤거리니까 남자친구가 제 허벅지를 쿡쿡 찌르면서 어머니 쪽으로 눈짓을 하더군요. 아들 여자친구로 손님이라면 손님인데 자기 엄마 설거지 도우라면 눈치 주는 남자친구도 서운하고 결혼해서 며느리인 것도 아니고 처음 놀러 온 건데 괜찮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그럴래? 하면서 자연스레 고무장갑을 주시는 어머니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식을 먹는데 예비 시모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설거지 대충 끝내고 과일 먹으면서 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올해 30이라고? 아이고, 30 지나면 노처녀지. 뭐 홍기가 아주 꽉 찼네.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맞아. 아, 근데 원래 30 중반까지는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빠르긴 옛날 같으면 벌써 애 초등학교 보낼 나이야. 암튼 부모님은 다 계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야? 네, 아버지는 우체국 다니시다 퇴직하셨고요. 엄마는 어린이집 아직 운영하고 계세요.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고요. 그래? 어머님이 아직도 돈 버시고 대단하시네. 혹시 우리 아들이 공기업 다니는 거 아시지? 부모님이 좋다고 안 하셔? 요즘 이런 안정적인 월급 가져오는 신랑감이 최고잖아. 네, 저희 부모님도 현호 씨 성실하고 착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럼 누구 아들인데? 네가 복덩어리 잡은 거야. 저희 집 호구 조사로 시작해 아들 자랑으로 마무리하는 대화고 오고 가기를 수차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현호가 외아들이야. 어렵게 키웠는데 대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좋은 데에서 이렇게 부모를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지. 남자 나이 30이면 여자랑은 달리 결혼이 좀 이른 나이 아니니? 몇 년 더 같이 살고 싶은데 지가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너 좀 보자 했다. 급하게 보자고 해서 미안하다만 대충 우리 집 사정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다. 예전에야 남자가 집을 해간다지만 지금 너 보다시피 우리가 사는 게 이래. 많이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우리가 2천 정도 더 보태줄 테니 생략할 거 생략하고 결혼은 반반으로 했으면 해서 말이야.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한다며. 반반 결혼이요? 그건 남자가 집을 못 태울 경우에
여자랑 같이 돈을 합쳐서 결혼 비용 전부 같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우 씨는 지금 반반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5천 보태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봐야 1억인데 그 돈으로 집이면 혼수면 못하죠, 어머니. 예단 예물 하나도 안 하면 작은 오피스텔 정도는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얘 자기 명의 집도 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라니까?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날름 제가 집이 있다는 걸 말해버리더군요. 어머, 그러니? 너 보기보다 참 야무지구나. 어쩜 집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진즉에 결혼하고도 남았지.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어머니, 사정상 그 집은 지금 전세 계약 중이고요. 대출도 아직 1억이 남아 있어요. 결혼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면 보증금은 빼줘야 해요. 3억이 넘는데 현우 씨가 그럴 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만한 현금은 당장 힘들어요. 제 말을 듣더니 예비 시모는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은 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한다는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현호 씨, 나한테 결혼에 대해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부모님은 당장 우리가 다음 때라도 결혼할 것처럼 믿고 있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 허락은 받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내 집 문제는 왜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전에 말했잖아. 너 그럼 나랑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부모님께 소개도 시킨 거고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 엄마가 솔직히 너 집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꼬장꼬장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며칠 동안 너 괜찮은 여자라고 엄청 설득해서 겨우 마음까지 돌려놓았다고.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 그러자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정색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너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치도 안 하고 허영심도 없고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결혼 결심한 거고. 나는 어릴 때부터 결혼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와이프랑 자식이랑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인 사람이야.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이러니까 솔직히 많이 서운한 게 사실이야. 결혼은 뭐 빈손으로 해? 그럼 집이면 혼수면 어쩌고 싶은 건데? 제가 묻자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반반 결혼하자고 하셨잖아. 우리 둘이 반반 보태서 결혼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하면 되지. 예물 예단은 생각하고 다른 돈 들어가는 건 축의금으로 충당하자.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우리 집 들어가서 부모님 모시고 당분간 사는 건 어때? 그럼 혼수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그건 엄마도 오케이 하셨어. 뭐? 나는 같이 사는 건 절대 싫어. 현호 씨는 자기네 집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인사하러 가는 건 생각 안 해? 지금 그런 사실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과연 허락하실까? 나 우리 집 장녀야. 첫 혼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 현호 씨 말했던 대로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따로 얻을 생각하면 모를까. 우리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은 아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나는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 너무 싫어. 나 어릴 때부터 하도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엄마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으시거든. 얼른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 이러는데 숨이 갑자기 콱 막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늘도 감동할 효자였지 뭐예요? 어쩜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받고 잘 보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고 무조건 자기는 허락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장이 든든하잖아. 너네 부모님은 당연히 나 반대할 이유 없지. 사업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망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 일종의 보험 같은 사위 아니겠어? 어디에서 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야 남자친구가 이토록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편히 부모를 모시고 싶다는 말은 뭔가요? 제가 자기 부모님 모셔줄 하녀도 아닌데 마치 저를 통해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 사귄 정이 있어 헤어질 용기는 나지 않고 저도 제 자신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인 상황만 봐선 답이 나온 결혼이었죠. 제가 답답한 마음에 결혼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헤어지라고 펄펄 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내가 결혼해보니까 돈이 있건 없건 남자 여자 잘났건 못났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예전에는 요즘처럼 잘 먹고 부모가 잘나서 결혼했겠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두 사람 마음이잖아. 서로 사랑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로 의견 조율해가면서 맞춰갈 수 있는 건데 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 그거 감수할 만큼 네 애인을 사랑하는지. 일단 둘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의견 존중해서 결정했으면 해. 내가 결혼해보니 현실은 맞아. 경제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돈 없는 게 자랑은 아니더라. 쉽게 생각하고 사귄 사람 아닌 거 아는데 차마 무작정 헤어지라고는 못하겠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제 친구의 조언을 곰곰이 되새겨봤죠. 문득 제가 남자친구를 한창 좋아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데이트 비용이며 다 부담하면서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기도 했고 내가 너무 소물처럼 구는 게 아닌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려 애썼습니다. 시간을 가는 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랑하면 그깟 결혼 비용이든 집이든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어떠랴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남자친구의 안부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연락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비 시모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요즘 우리 아들 안 만나고 있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좀 보자꾸나. 느닷없이 한번 보자는 말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른이 전화까지 해서 보자고 한 거라 거절할 수 없어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남자친구는 같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혼자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앉으라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니들 결혼 문제로 조금 다퉜다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 좀 보자고 했다. 저는 조금 당황해서 그 말에 대답도 못했습니다. 일단 내가 지난번에 2천까지는 마련해주겠다 했잖아. 그거랑 우리 아들 돈이랑 합쳐서 네 아파트 대출 있다며 그거 1억 중에 절반 갚아주마. 네? 갑자기 그 대출은 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제 아파트 대출을 절반 갚아주겠다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말이다. 반반 결혼이라는 게 그래.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버는 돈은 다 너한테 가는 거잖아. 근데 결혼할 때 정확히 반반하는 건 네가 훨씬 이득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예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충당할 테고 우리 쪽 돈은 다 네 대출금 갚는 걸로 하자. 대신 네 아파트 말이다. 분양받은 금액이 3억이라며? 거기에 우리가 보태주는 셈이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월급도 갖다 주는 거 생각하면 거의 절반은 보태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 집 우리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돌려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반반 결혼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앞으로 우리 아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대체 얼마니? 응? 그거 다 네 거잖아. 안 그래? 도대체 반반 결혼이라는 것의 뜻을 알고 하시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그 집의 시가가 8억인데 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세요. 반반 결혼하려면 집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정확히 해야죠.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지니 어머니가 같이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어머 얘,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월급 안 갖다 주고 자기가 틀어지면 너는 좋겠어? 빈털털이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반반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5대5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네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주고 내 아들 데려가는 게 딱 반반 결혼이다. 예비 시모의 억지에 거기서부턴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요구할게요. 어머니는 이 거지 같은 빌라도 정확히 나누시죠? 뭐 이 집 팔아봤자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거 팔아서 정확하게 반 주세요. 그리고 보태주시기로 한 돈도 주시고요. 저도 제 돈 다 들어간 집 공동명의로 해주는데 이 집 팔아서라도 저한테 반은 주셔야 서로 수지가 맞은 거 아니에요? 뭐, 너 말 다 했니? 세상에 어쩜 당돌하게 시댁집을 팔아서 반을 달라는 말을 하니? 예, 그만 됐다. 너랑 결혼 안 시킬 테니까 그냥 가.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아들 너 아니라도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급한 건 나이 꽉 찬 너지.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속물 같은 집안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은 생각 없네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떨려 어찌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는 동안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게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순간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결심했고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것도 없이 문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 엄마한테 물어보라 했고요. 어쩜 거지근성, 속물근성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그런 집에 이렇게 호되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문자를 받고 놀랐는지 득달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파혼 사유 자세히 들어. 나는 더 이상 너네 집하고 엮이는 거 싫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당신 어머니도 나 싫다고 하셨으니까 더 할 말 없지? 우리도 여기서 헤어졌으면 해. 내 결론은 이러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주영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다시 말할게, 어? 남자친구는 사정했지만 이미 제 결심은 굳어졌고요. 걸려오는 전화 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답답했는지 우리 집 앞에 그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셔. 네가 순순히 엄마 말 안 따르니까 화가 나셨나 봐. 내가 잘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풀자. 이미 끝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분명 현호 씨랑 나 결혼 안 시킬 거라 했고. 어머니가 너 큰돈 버는 사장인 건 내가 자세히 말 안 해서 모르셨나 봐. 내가 나보다 훨씬 돈 잘 번다 말했더니 엄마가 실수한 것 같다고 사과하고 싶으시대. 우리 집 한번 가자. 내가 그 집을 왜 가? 이미 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현호 씨도 이쯤에서 정리해. 우리 엄마가 사과하신다잖아. 우리 엄마가 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서로 사고방식이 안 맞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만 돌아가.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호히 이별을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당연히 아쉬운 건 남자 쪽이었겠죠.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와 사과한다는 것도 웃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하나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어머니가 제게 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전 남자친구 놈 전화나 문자도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아들이랑 결혼 깬 거 억울해서 화밖에 더 내겠나 싶었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흐느끼듯 울먹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얘 주영아, 너 우리 아들하고 정말 헤어질 거니?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 너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잖아. 너 저번에 명의해달라는 건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니들끼리 맘대로 결혼하는 게 어때? 나는 네가 쬐끄만 쇼핑몰이나 하는 줄 알았지. 우리 아들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 월급은 너한테 우스웠겠구나, 응? 내가 사과할 테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 좀 해줄래?
급하게 결혼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마. 뻔뻔하게 공동명의 어쩌고 할 때는 언제고 저리 나오시다니요. 이미 마음은 차게 식었지만 사과는 받았습니다. 저한테 무리한 요구하신 거 사과는 받을게요. 그래도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이미 현호 씨랑 헤어졌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들 좋은 혼처 찾아서 장가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제 저 그만 괴롭히세요.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어? 너 사업으로 큰돈 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잘 알아. 부부 중에 한 명은 든든하게 월급 받아오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내가 괜스레 나서서 아들 혼자 망친 것 같아 미안해 죽겠어서 아들 얼굴을 못 보겠구나. 네가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그만 아니냐? 다시 처음부터 결혼 문제 상의하면 될 일이고. 어머니, 다음에 혹시나 예비 며느리 인사하러 오면 저한테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들 평생 장가 못 가요. 반반 결혼 얘기하시려거든 먼저 그쪽 재력을 갖추고 요구하세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쥐뿔 없이 반반 결혼은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도둑놈 심보 부리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제가 집회 간다고 했으면 제 친정에만 잘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식 노릇은 양쪽 다 하길 바라실 거잖아요. 저는 그러기는 싫어요. 너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면 너도 시집 평생 못 가는 거야. 막말로 집 한 채 떡하니 해오는 잘난 남자가 너를 만나겠니? 너한테는 딱 우리 아들만한 그릇이 맞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또 열받더라고요. 제 맘 돌리겠다고 전화해서는 또 말투는 분명 제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며 사정하는 말투인데 내용은 은근히 저를 아들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돌려가시니까요. 어머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아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드님, 장가 잘 보내시길 바라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끝없는 말씨름만 계속될 것 같아서요.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문자도 하고 술 처먹고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아빠가 나서서 호통 한 번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네요. 이 정도면 안전 이별이라 봐야 하는 건가요? 저는 결혼 깨지고 나서 반반 결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당초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반반하는 게 아니라 가정, 육아, 친정 식구한테도 반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반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반반 결혼하겠다는 여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족들 지원받지 않고 반반하면 모든 거 다 반반하자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직까지는 여자가 시댁에 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부지간에 당연히 싸우게 될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게 뻔합니다. 어쨌건 저는 반반 결혼 외치는 가난한 집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죠. 그냥 아들한테 집 한 채 해줄 만한 여유 없는 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결혼 깨지고 3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제 성격상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직 없었지만 소개팅 2번 정도 했는데 지치더라고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걸 상대방도 느끼는지 애프터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 사업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결혼 준비하는 분들께 제 사연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결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바로 양쪽 집안 경제력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서로 실망하고 싸우고 깨지는 경우도 있죠. 주변에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이면 충돌이 좀 덜할 것 같더군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험 안 하시고 순탄하게 결혼하시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분들 모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